특히 고도비만 노처녀 운동 브이로그 이런 게 올라오면 의학적으로 봐도 건강이 심히 우려될 정도로 당장 살을 빼야 될 것 같은데 안 빼셔도 너무 이쁘고 귀여우세요 이런 댓글이 반드시 올라옵니다. 안녕하세요, 포이입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일반인들의 브이로그를 자주 찾아보는 편인데요. 그래서인지 최근 알고리즘에 노처녀 브이로그가 꽤 자주 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자칭 노처녀 브이로그 영상들을 쭉 보다 보니까 한 사람이 만든 영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영상의 내용이나 컨셉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한 노처녀 브이로그의 공통점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직업과 소득이 굉장히 불안정한 분들이 많습니다. 노처녀 브이로그를 올리시는 분들의 제목 키워드를 살펴보면요, 대부분 사는 게 굉장히 힘들다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목에도 백수, 카드값, 마이너스 통장, 빚쟁이 등의 키워드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제가 노처녀 브이로그로 상위 노출에 되신 분들의 직업을 쭉 살펴봤더니 대부분 백수이거나 계약직, 프리랜서, 쿠팡 일용직, 비서, 중소기업 경리 등 커리어라고 부르기엔 다소 불안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요. 사업을 하신다는 여성분들은 대부분 스마트 스토어로 사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골드미스, 커리어 워먼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브이로그의 내용 자체도 기승전 돈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과거의 나의 과소비에 대한 자아성찰, 돈에 대한 철학에 대한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바로 먹는 것에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쏟는 편입니다. 노처녀 브이로그들을 보면서 제가 가장 신기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물론 우리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유튜브를 찍고 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노총각들의 브이로그를 보면 안쓰러울 정도로 라면이나 편의점 음식으로 밥을 대충 때우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노처녀 브이로그에서는 정말 특이하게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식사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지금 이 순간 먹고 싶은 걸 다 먹는 그런 느낌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영상들에서 자신들이 요리하는 모습을 집어넣는데요. 노처녀 브이로그는 썸네일도 대부분 자신이 만든 음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라면이나 떡볶이 같은 간단한 음식에서부터 고기도 굉장히 자주 구워 먹고요. 손이 많이 가서 집에서는 잘 안 해먹는 김밥이나 초밥 같은 음식들도 노처녀 브이로그에서는 꽤 자주 등장하는 게 특징입니다. 문제는 식사 때마다 습관적으로 소주나 맥주를 곁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구독자가 많은 노처녀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술 먹방을 메인 콘텐츠로 하고 있습니다. 술자리가 아니라 맥락없이 끼니마다 술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심지어 어떤 유튜버분은 분식집에선 소주를 편하게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 무거운 음식들을 쟁반째로 집까지 낑낑거리면서 힘들게 가져와서 먹더라고요. 이게 뭐 나쁘다 잘못되었다 그런 건 절대 아닌데 여성분들이 생각보다 먹는 것에 대한 집념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고 감탄이 나왔습니다. 특히 빚에 허덕이는 와중에도 비싼 배달 음식을 참 자주 드시는데요. 마라탕, 로제 파스타, 엽기 떡볶이 같은 자극적인 음식들을 술과 함께 자주 곁들여 먹는 편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도 비싼 배달 음식을 주기적으로 시켜 먹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세 번째 공통점은 주거 및 생활 환경이 소득 수준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이건 두 번째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통장을 인증하면서까지 자신이 돈이 없고 빚에 허덕이다는 내용들이 많은데 정작 사는 집은 생각보다 넓고 깔끔한 편인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가 소득이 적은데 빚을 갚으려면 당장 나가는 돈부터 줄여야 되는데요. 당장 먹는 것도 아끼고 집도 저렴한 고시원이나 낡고 좁은 집으로 이사를 해야겠죠. 근데 통장에 8,000원이 있고 월세가 3달 밀린 노처녀 유튜버 분께서도 정작 사는 집은 깔끔한 복층 오피스텔이더라고요. 당장 여성 전용 고시원으로 옮기면 오피스텔 보증금을 저축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40대 노총각 브이로그 찍으시는 분들도 생활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지방이나 경기도의 낡은 아파트나 빌라에 전세나 자가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성분들은 서울 중심지에 신축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번째 공통점은 큰 소비보다는 충동적인 작은 소비를 많이 합니다. 실제 빚을 많이 지게 된 노처녀분들의 브이로그를 보면 명품에 사치하거나 이런 분들은 없었어요. 대부분 작은 사치를 해서 돈이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배달 자주 시켜먹고 습관적으로 택시 타고 웹툰이나 웹소설 유료로 결제해서 보고 화장품 사고 싼 옷 여러 벌 충동 구매하고 빚내서 해외여행 다니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남자분들처럼 무리한 투자나 도박 때문에 한 큐에 돈을 많이 잃으신 분들보다는 대부분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빚이 차곡차곡 쌓여서 수천만 원대의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분들에 비하면 혼수 마련한다고 마통 쓰는 분들은 그나마 양반이더라고요. 다섯 번째 공통점은 혼자 살면서 애완동물을 기릅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외로움을 애완동물을 통해 해소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노처녀 브이로그를 찍으시는 유튜버 10분 중에 9분 정도는 애완동물을 기르고요. 강아지에 비해 고양이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애완동물과 혼잣말을 하거나 놀아주는 걸 브이로그로 만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고양이나 강아지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이라도 가게 되면 돈이 엄청 들 텐데 어떻게 마이너스인 재정 상태로 애완동물까지 기르는 걸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직장 나가면 하루 9시간은 좁은 원룸에 강아지들이 갇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반려동물은 자신의 가족이다, 내 자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녀를 기를 경제적 준비나 시간적 여유는 없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불우한 성장 환경 및 인간관계입니다. 노처녀 브이로그를 찍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신의 불우한 가정 환경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특히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서 절연한 비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 너무 안 맞아서 나와서 사는 분들도 많고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인한 자신의 트라우마를 컨텐츠로 제작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렸을 적 이러한 경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 같다라는 식의 나름대로 자신의 심리 분석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반대로 극단적으로 가족에 집착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족들에게 돈을 엄청 퍼줘서 빚을 졌다거나 가족을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다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효녀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도 많더라고요. 게다가 교우관계도 원만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결혼한 친구들과 연락이 다 끊어져서 만날 친구가 하나도 없다거나 이런저런 사연으로 주변 사람들과 손절해서 혼자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직장에서도 회사 사람들과 갈등이 많은지 적응을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노처녀 브이로그에는 잦은 퇴사와 이직에 관한 내용이 꼭 있어요. 대부분 일이 힘들어서가 아닌 인간관계 문제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일곱 번째는 자신의 여성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실 위에 음식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얼굴을 드러내고 노처녀 브이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슴골이 훤히 보이는 옷을 입고 술을 마신다든지 썸네일에 상반신이 강조된 자극적이고 성적인 내용의 제목을 올린다든지 집에서 퇴근 후 하는 술 먹방임에도 속눈썹까지 붙이는 진한 화장을 하는 식으로 말이죠. 대부분 남성 구독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성적인 코드를 담고 있습니다. 반대로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목소리만 나오는 경우에도 독특한 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귀여운 척하는 어눌한 말투, 유아화된 말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일반적인 직장 여성분들의 말투를 들어보면 당당하고 똑소리 나는, 좀 안 좋게 표현하면 드세다고 할 정도로 자기 주장이 강하고 목소리에도 힘이 있는데요. 노처녀 브이로그에 녹음된 음성들은 대부분 힘이 없거나 조곤조곤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덟 번째는 영상의 내용뿐 아니라 구독자 댓글 내용까지도 비슷비슷합니다. 노처녀 브이로그 영상의 내용은 대부분 신세한탄, 경제적 어려움, 고도비만, 외로움 등인데요. 내용, 썸네일도 비슷하지만 구독자들의 구성과 댓글 내용까지 거의 유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적인 내용을 강조하는 일부 노처녀분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노처녀 브이로그 구독자가 거의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분들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댓글 내용도 거의 비슷한 걸 볼 수 있어요. 너무 공감이 된다는 둥, 용기가 대단하다는 둥, 응원한다는 둥, 그런 피상적이고 상투적인 격려의 글이 대부분입니다. 빚이 1억이 넘는다는 브이로그에도 1억 정도는 금방 갚으실 거예요 라고 댓글을 달더라고요. 사실상 최저시급 받는 분들이 1억 빚을 갚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 말이죠. 특히 고도비만 노처녀 운동 브이로그 이런 게 올라오면 의학적으로 봐도 건강이 심히 우려될 정도로 당장 살을 빼야 될 것 같은데 안 빼셔도 너무 이쁘고 귀여우세요 이런 댓글이 반드시 올라옵니다. 이런 댓글을 사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뻔하죠. 내가 그래도 얘보다는 좀 덜 뚱뚱하고 예쁘지 않나 하는 심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남자들은 한시마다 정신 차려라 이런 댓글을 많이 다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유튜버분들은 정작 좋아요는 응원하는 댓글만 골라서 누르더라고요.
그 밖에도 맘만 먹으면 언제든 결혼할 수 있는데 아무하고나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자주 하고, 평균적인 운동은 집에서 핑크 덤벨로 스쿼트 하기, 취미는 맥주 마시며 넷플릭스 보기이며, 어바웃 타임, 이터널 선샤인, 노팅힐 같은 로맨스 영화, 웹소설을 좋아하고, 점이나 사주팔자, 삼재를 잘 믿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신을 노처녀라고 지칭하는 이런 유튜버분들의 일부는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은데 자신이 그냥 힘들다고 동정심을 사서 비슷한 나이대의 미혼 여성분들을 구독자로 끌어모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도 정말 황당했던 게, 수천만 원의 마통을 지고 최저 월급을 받던 어떤 유튜버분께서 갑자기 몇 개월 만에 빚을 다 갚고 수입이 2배로 늘어났다는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영상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여성 구독자들의 댓글이 많았는데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이런 노처녀 유튜버분들을 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들 어렸을 때는 불안 환경에서 경제관념 없이 살았을지 모르지만 뒤늦게라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하시면서 마통도 갚고 먹고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냥 유튜브를 해서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다만 이런 영상을 찾아보시는 30, 40대 여성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의 브이로그를 통해 위안을 얻으려고 하거나 그래도 얘네들보단 나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결혼이나 남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애초에 이런 분들이 찍어 올리는 영상이나 컨셉이 사실인지조차도 알 수가 없고, 주된 내용 자체가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한 후회 내지는 술 마시고 신세한탄이기 때문이에요. 영상에서는 모은 돈 없어도 괜찮아, 남자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어 하면서 계획 없이 맨날 술이나 퍼마시고 재밌게 싱글라이프를 즐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유튜브 번 돈 차곡차곡 모으면서 괜찮은 남자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노처녀 브이로그들을 보면서 느낀 한 가지는, 비혼주의된 싱글라이프를 제대로 하려면 경제적 능력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쓸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내가 적게 벌고 펑펑 써서 돈 없고 힘들게 사는 걸 남 탓을 할 문제는 아닌 겁니다. 혹시 노처녀 브이로그를 보면서 제가 못 찾은 공통점을 발견하셨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요. 건강하고 재밌게 싱글라이프를 사시는 분들의 브이로그 영상이 있다면 추천도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